안녕하세요. 나무 위키 안 나오는 과학 공략해드립니다. 김필선입니다. 독일어를 배워보셨습니까? 오늘은 공포의 독일어 동사 활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하나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독일어 타령입니까? 영어의 단순화된 동사 활용 문법과는 다르게 독일어 동사 활용은 말 그대로 진짜 C입니다. 여기서 야 네가 러시아어 배워봤냐? 뭐 아랍어 앞에서 독일어 족밥인데요. 이렇게 자기 배운 언어 부심 부리시는 분들이 꼭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족밥 맞습니다. 독일어가 아니고 제가 족밥입니다. 독일어라고는 단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어 동사 활용을 논하고 있으니 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독일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게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일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언어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와 독일어는 갈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어 동사 활용 규칙은 그나마 좀 외우기 쉬운 편이고 독일어 동사 활용은 진짜로 외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독일어를 배우면서 야 규칙보다 얘가 더 많아 똑같네 라고 썼을 정도입니다. 이 문장은 이용시 상황에 맞게 변형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독일어 동사 활용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다를 뜻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동사 활용을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영어에 빗대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는 과거 활용이랑 과거 분사 활용이 있잖아요. 독일어도 이렇게 3단 변형식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독일어 부심 부리시려고 그랬죠? 독일어는 3단 변형이 아니라 8단 변형인가 뭔가라고 말하려고 했죠? 독일어 문법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거 저도 아는데 그냥 간단히 보려는 거니까 부심 부리시려면 조금만 스크롤해서 뒤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독일어는 약변화 활용, 광변화 활용, 그리고 혼합변화 활용으로 나뉩니다. 앞서 카우페는 과거형 카우스테, 분사형 게카우스트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약변화 활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과거형의 경우 뒤에 n을 떼고 te를 붙이네요. 분사형은 t를 붙이기도 하지만 영어와는 달리 특이하게 앞에 ge라는 접두어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전형적으로 동사 활용을 하는 약변화 동사 대신 광변화라는 활용을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뜻을 가진 개행이 있겠군요. 이 동사의 과거는 깅이고 과거분사는 개간겐입니다. 규칙이 잘 안 보이시죠? 맞습니다. 개행이 어떻게 과거형 깅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개간겐에서 ge라는 접두어와 n이라는 접미어가 있긴 하지만 중간에 gang라는 어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합변화라는 분류도 있죠. 달리다라는 뜻의 동사 렌네는 과거형 란테인데 te라는 전미어는 약변화 규칙을 따르긴 하지만 어근의 모음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run, ran이라는 활용과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문제는 과거분사입니다. 얘는 또 게란트로 뭔지 모르게 희한하게 바뀌어 버리네요. 접두사 ge는 꼭 들어가고 t라는 전미사도 있어서 약변화랑 똑같은데 동사의 원형에서 약간 변형된 상태인 ran을 과거형과 마찬가지로 쓰고 있네요. 말하자면 전미사와 접두사를 붙이는 약변화 동사, 전미사와 접두사를 약변화랑 다르게 붙이거나 아예 안 붙이고 어근이 바뀌는 강변화 동사, 그리고 약변화처럼 규칙적으로 접사를 붙이지만 강변화처럼 어근도 바뀌어버리는 혼합변화 동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어는 실제로 나름 규칙형이라 할 수 있는 약변화 동사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변화 동사와 혼합변화 동사는 규칙형보다 더 많죠. 영어가 그래도 규칙형인 ed를 붙이는 것이 86%라 더 많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규칙형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언어, 그것이 독일어의 족같음입니다. 언어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단어와 규칙이라는 책에서 언어에는 규칙과 단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규칙대로 잘 돌아가는 규칙 문법과 규칙대로 안 돌아가서 외워야만 하는 단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규칙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언어에서 스티븐 핑커의 말대로 규칙에 맞춰서 동사를 활용하는 패턴과 불규칙 단어를 외우는 패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강변화 동사나 혼합변화 동사 내에서 규칙 B, 규칙 C, 규칙 D 같은 또 다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티븐 핑커는 몇 가지 심리학 실험을 소개합니다. 규칙 동사 활용이 우리 인간의 심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단어를 듣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단어의 과거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실험이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우리 심리, 우리 마음 안의 규칙 활용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아예 없는 단어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우지다 같은 단어를 주는 것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몰라도 이 동사의 과거 활용은 당연히 해냅니다. 우졌다죠. 오졌다 아니죠? 영어 활용에는 work라는 단어를 주면 너무나 손쉽게도 worked라고 활용해냅니다. 이제 독일어 화자의 경우인데요.
파벤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 앞에서 그들은 파브테, 파프트 같이 약변화 규칙 활용을 해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더 엉망진창인 동사를 주는 것입니다. 우지다 같은 동사는 뭔지 몰라도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한국어 우문론에 따라 형성될 수 없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팝이다 같은 이상한 발음의 단어죠. 이 동사의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큰팝이었다겠죠? 뭔가 웃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진지한 대학원생이 자, 다음 단어는 큰팝이다입니다. 이 단어의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광경을 상상해보면 좀 어이없이 웃길 것 같습니다만 대학원생들은 졸업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진지합니다. 웃지 마세요. 영어 또한 플루암프 같은 단어에 ed를 붙여냅니다. 독일어 화자요 쿠어센 뒤에 te를 붙이거나 과거 분사의 게쿠어스트처럼 매우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실수의 빈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어 화자의 경우 불규칙 활용을 잘못해서 규칙으로 말해버리는 실수를 가끔 하기 마련입니다. 어른의 경우도 가끔 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까 독일어 약변화 동사가 45%만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약변화 활용하는 실수보다는 강변화나 혼합변화로 동사를 바꾸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변화가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의 실수는 강변화나 혼합변화 동사를 약변화 동사로 활용해버리는 실수입니다. 약변화 동사를 강변화나 혼합변화로 활용하는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신조어를 주거나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를 주거나 불규칙 활용 동사와 동음이어인 다른 동사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독일어는 약변화 활용이 디폴트였습니다. 영어의 ed 활용과 똑같이 마음속에는 동사 활용에 대한 디폴트가 있고 디폴트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한 말을 되새겨 봅시다. 영어의 경우 규칙과 불규칙이 확연합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규칙적으로 ed를 붙였고 소수의 불규칙 동사는 확연히 규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는 좀 달랐습니다. 규칙 활용이라고 잘 부르지도 않는 약변화 동사는 체계적이고 예외가 없었지만 전체 동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과반수가 아닌 규칙을 과연 규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강변화 동사나 혼합변화 동사의 분류는 수도 많고 그들 내에서 규칙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도 또한 디폴트 규칙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약변화 동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약변화 동사는 독일어 동사 활용의 디폴트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한 단어를 만나거나 신조어나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를 만날 때는 독일어 화자는 언제나 일단 약변화 활용을 해봅니다. 심지어 실수할 때도 약변화 활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규칙을 돌리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때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단어를 만날 때 디폴트 규칙으로 테스트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단어에 익숙해지고 슬슬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들으면서 규칙에서 벗어나는 불규칙 동사를 암기합니다. 불규칙 동사에도 규칙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2의 규칙은 없습니다. 규칙을 벗어나면 무조건 암기입니다. 독일어 화자든 영어 화자든 제2의 규칙, 제3의 규칙을 절대로 알고리즘화하지 않습니다. 불규칙 동사도 그냥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옵니다. 그래서 스티븐 핑커가 언어에는 두 가지 규칙과 단어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어 화자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디귿 불규칙 활용, 리을 불규칙 활용 같은 일부 규칙화된 활용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규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것입니다. 규칙 알고리즘과 단어 암기장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듈이 언어 구사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언어가 아닌 어떤 곳에서 이 두 모듈이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핑커의 단어와 규칙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